안녕하세요. AWS 리인벤트 리캡 행사 데이터 과학자를 위한 AWS 신규 서비스 소개 시간입니다. 발표를 맡은 소성훈입니다. 먼저 시작에 앞서 오늘 다룰 주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2019년, 20년을 거쳐서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발표된 서비스를 소개해 드릴 거고요. 신규 서비스인 아마존 세이지메이커의 다양한 기능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소성훈이고요. 크로키닷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AWS KRUG 데이터 사이언스 모임의 운영진을 맡고 있고 AWS 머신러닝 히어로로 활동 중입니다. 먼저 아마존 세이지메이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이지메이커는 머신러닝 개발을 위한 모든 워크플로우와 작업들을 관리 형태로 제공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머신러닝 개발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일들을 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데이터를 전처리하거나 처리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모델을 학습하고 모델을 튜닝하고 그리고 그 모델을 프로덕션에 배포하는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을 텐데요. 이 모든 거를 통합 관리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2017년에 아마존 세이지메이커가 처음 출시된 이후로 매해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됐는데요. 2019년에는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라는 기존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내에서 머신러닝 개발 환경을 통합으로 제공해주는 IDE 형태의 서비스를 출시하였습니다. 이 스튜디오 안에서 다양한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기 위한 실험이나 모니터링, 그리고 AutoML 같은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0년 리인벤트 행사에서는 아마존 세이지메이커에 더욱 강력한 기능들이 추가됐는데요. 4가지 주요 서비스들을 살펴볼 거고, 그 첫 번째로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파이프라인 기능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리인벤트에서 발표된 AI ML 서비스 중에서 가장 기대되고 앞으로 많이 사용할 서비스라고 생각되는데요. 세이지메이커 파이프라인은 개발자에게 친숙한 CI/CD 자동화 프로세스를 머신러닝 개발 환경에 접목한 서비스입니다. 머신러닝 개발 프로세스는 반복과 여러 부서의 협업 과정입니다. 프로덕션에 운영되는 머신러닝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모델을 만드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뿐만 아니라 ML 엔지니어, 데브옵스 엔지니어, 그리고 백엔드 엔지니어와의 협업도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불협화음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모델을 만드는 자체 프로세스만 짚어보면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피처 엔지니어링을 하거나 모델을 빌딩하는 작업, 모델을 학습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모델 학습이 완료되더라도 그 이후에 프로덕션에 배포하는 환경을 갖추고 서비스하는 환경에서 잘 동작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작업들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서비스의 규모나 운영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힘든 점은 이런 과정들이 일회성 업무가 아니라 모델의 최신성을 보장해야 하고 모델의 성능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험들을 진행해야 하고, 이런 과정들을 본인이 원하는 정확도를 얻을 때까지 무한히 반복해야 하는 과정이 매우 힘든 점입니다. 데이터 과학자 관점에서 보면 모델을 만드는 일, 그리고 그 일 위에 이런 머신러닝 워크플로우를 갖추고 운영하는 일은 굉장히 번거롭고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워크플로우의 각 단계마다 많은 처리 과정들이 존재하고요. 단계마다 많은 디펜던시들이 존재해서 그 작업자들을 괴롭히고, 특히 문제가 발생 시에 그 문제를 찾아내고 디버깅하는 과정들이 필수적인데, 그런 과정들을 해결해 나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 다른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 모델을 관리하는 일입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팀이 존재한다면 자신 이외에 여러 작업자가 만든 모델들이 존재할 텐데요. 각 모델 버전이 어떤 것들을 의미하고 어떻게 만들어졌고, 하나의 모델도 여러 가지 버전이 존재할 수 있는데,
이 모델, 하나의 모델의 여러 가지 버전들이 어떤 실험들을 거쳐왔으며 최종적으로는 어떤 모델 버전이 프로덕션에 반영되고 있는지 이런 히스토리와 버저닝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자동화시키고 그 과정의 산출물인 코드, 데이터, 그리고 여러 가지 산출물들을 스케일러블하고 트래킹 가능한 환경에서 운영해야 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아직 이런 과정을 경험해 보지 않으셨다면 엔지니어링, 워크플로우, 자동화, 컴플라이언스 이런 용어들이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요. 실제로 여러분이 업무를 하게 되면 마주하실 문제들일 겁니다.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파이프라인은 앞서 말씀드린 머신러닝 워크플로우를 만들고 CI/CD 프로세스를 갖추는 모든 과정을 제공합니다. 별도로 제공되는 형태가 아니라 기존의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 내에서 통합되어 제공되기 때문에 도입에 어려움 없이 빠르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풋 데이터를 바탕으로 모델을 빌딩하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여러 실험을 통해 검증된 모델은 모델 레지스트리에 등록이 되게 되고 등록된 모델은 프로덕션의 실시간 인프런스에 사용되거나 배치 형태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배포된 모델에서 이상점이 발견되거나 새로운 데이터 그리고 데이터 패턴이 변경될 경우 혹은 그 워크플로우를 관리하는 코드가 변경이 되었을 때 이 모든 과정을 자동으로 다시 시작하고 배포할 수 있게 해줍니다. 머신러닝 워크플로우 구축은 파이썬 SDK에서 제공되기 때문에 모두 코드 형태로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각각의 세이지메이커 내의 작업들, 예를 들면 데이터 전처리, 모델 학습, 배치 인퍼런스, 모델 등록 같은 일들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성된 머신러닝 워크플로우는 시각화돼서 단계별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이 되는데요. 비단 상태뿐만 아니라 각 단계에 사용되는 파라미터들이나 산출물들, 그리고 그것의 매트릭들을 모두 관리 형태로 제공이 되고 클라우드와치의 로그 역시 처리되고 있는 중간에 남는 로그 역시 모두 로깅이 됩니다. 또한 파이프라인 중간중간 캐싱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트러블 슈팅을 하기 위해 그 문제되는 상황에 접근하거나 확인이 매우 쉽습니다. 모델의 산출물은 각각 모델과 모델별 버전이 모델 레지스트리에 관리되어집니다. AWS 글루 데이터 카탈로그나 도커의 사용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ECR 같은 서비스를 상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관리할 수 있는 모델을 등록하면 관리하기 위한 모델을 등록하면 세이지메이커에서 자동으로 버전 관리가 되고 모델의 매트릭 역시 메타데이터 형태로 함께 관리가 됩니다. 모델 레지스트리는 승인 절차 같은 프로세스를 지원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만든 모델의 결과를 매트릭 기준으로 검토를 하고 이것을 실제 프로덕션에 등록할지 말지에 대한 사용에 대한 승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승인 절차를 별도의 툴을 구축한다던가 별도의 코딩 필요 없이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 내에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물론 이런 과정 역시 워크플로우 내에 자동으로 구축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AWS를 사용하는 환경에서 프로덕션을 위한 계정과 아닌 계정을 분리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모델 레지스트리에 등록된 모델을 다른 계정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제 회사인 크로키닷컴을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는 개발 환경과 데이터 환경을 분리해서 계정도 역시 분리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머신러닝 모델을 개발하는 부분은 데이터 계정 내에서 진행하지만 실제 그 개발된 모델을 프로덕션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프로덕션 계정에서 사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작업을 유기적으로 추가 작업 없이 운영이 가능한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모델 레지스트를 이용하시면
멀티 계정에 대한 운영을 번거로움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머신러닝 엔지니어나 개발자분들은 세이지메이커 상에서 제공되는 CI/CD 리소스들을 쉽게 이해하고 이용하실 수 있겠지만 개발에 익숙하지 않은 데이터 과학자에게는 그런 시도를 하는 것 자체도 매우 큰 허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조직마다 상황이 다르고 운영되는 인력이 다르기 때문에 혹시 머신러닝 엔지니어나 데브옵스 엔지니어 같은 분들이 주변에 없으시다면 세이지메이커 파이프라인에서 제공되는 여러 가지 템플릿들을 이용해서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공되는 템플릿 외에 필요한 만큼 커스텀 템플릿을 입맛에 맞게 구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세이지메이커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기본적으로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야 한다고 한다면 모델 빌딩과 별개로 그런 과정들을 추가 개발해야 되는 이슈들이 있었는데 이번 신규 기능을 통해서 모델을 생성하고 배포하고 그것들을 관리하는 워크플로우까지 관리하는 부분을 모두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 내에 통합된 형태로 제공을 하는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드릴 서비스는 세이지메이커 데이터 랭글러입니다. 머신러닝 모델을 개발하면서 가장 중요하지만 힘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하나가 모두 중요하겠지만 저는 데이터 전처리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이지메이커 데이터 랭글러는 머신러닝 모델 학습을 위한 데이터 준비 작업을 쉽고 간편하게 진행해 줄 수 있게 하는 관리형 서비스입니다. 통상적으로 머신러닝 개발 과정 중에 데이터 전처리 과정이 전체의 8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데이터를 수집하는 일부터 데이터를 적재하고 클리닝하고 분석하고 모델 학습을 위한 피처들을 선정하고 지저분한 데이터들을 처리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각자 작업자마다 작업 방식은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데이터 처리는 파이스파크로 데이터 분석은 아테나나 R 같은 분석 도구를 이용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이런 환경을 직접 구축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특정 목적에 의해서 새로운 도구나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면 전처리 환경을 위한 환경 구축에 더 큰 리소스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데이터 처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데이터의 미싱 밸류라든가 아웃라이어 같은 것들을 처리하는 필요한 작업도 있을 텐데요. 보기에는 간단한 작업 같지만 많은 코드 작업이 필요하기도 하고 불필요한 실수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머신러닝을 개발하는 데이터 과학자에게 익숙한 환경은 R이나 파이썬, SQL 같은 언어로 판다스 같은 라이브러리 이용해서 주로 개발이 되는데요. 서비스가 운영되는 프로덕션 환경에서는 이와는 다르게 자바나 C++ 같은 다른 언어로 개발이 되고 스파크 같은 대용량 처리가 가능한 환경에서 운영이 되곤 합니다. 이렇게 다른 환경의 이유로 프로덕션 배포 시에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작업물들이 다른 작업자에 의해 재작업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트랜지션 과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전환을 위한 많은 작업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랭글러는 이런 데이터 전처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주는 솔루션입니다.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가져오고 살펴볼 수 있도록 시각화하여 제공하고 그런 과정들을 코드 작성 없이 제공해 준다는 게 큰 매력입니다. 예를 들면 이상치 제거나 데이터 전처리나 데이터형 변환 같은 것들을 코드 작업 없이 제공되는 리소스상에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과학자들이 익숙한 파이스파크, SQL, 판다스 같은 환경을 제공해서 자신의 목적에 맞게 커스텀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데이터가 준비되어 있다면 데이터 전처리의 가장 첫 번째는 여러분이 작업하는 환경으로 데이터를 불러오는 일일 것입니다. 데이터를 인풋팅하고 셀렉션하는 기능은 세이지메이커 데이터 랭글러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제공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아마존 아트나 레드시프트, 레이크 포메이션, S3 같은 여러분이 익숙한 데이터 소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셀렉션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후에 소개해드릴 서비스인 피처 스토어에서 데이터를 직접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 상에서 코드 작업 없이 가능하고 S3에 있는 CSV나 파케이 같은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간단한 쿼리를 통해서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의 형태나 종류에 따라서 다양하겠지만 데이터를 처리할 때 실제로 작성되는 전처리 코드나 데이터 처리 항목들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세이지메이커 데이터 랭글러에서는 이런 처리 종류들을 규정화했고 미싱 밸류나 아웃라이어 처리, 카테고리컬 정보를 인코딩하는 것처럼 이런 전처리에 필요한 여러 가지 테크닉들을 정형화시키고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려 300개가 넘는 데이터 변환 옵션을 제공하고 있고 이 옵션들을 이용해서 쉽고 빠르게 데이터 처리 및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기본적인 컬럼 재정렬이나 이름 변경 같은 작업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미싱 밸류에 대해서 특정 값을 특정 값으로 채워넣고 싶다면 코드 작성 없이 데이터를 불러온 화면에서 보이는 옵션 창을 통해서 데이터 특정 칼럼들을 지정하고 어떤 값으로 채우고 싶다는 처리 옵션을 선택해서 원하는 값으로 직접 변경이 가능한 형태입니다. 여러분의 데이터를 이해하기 위해서 다양한 빌트인된 시각화 도구들을 제공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히스토그램, 스캐터 플롯, 박스 플롯, 라인 플롯, 바 차트 같은 형태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런 시각화 과정은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 내에서 인터랙티브한 형태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실제로 살펴보고 탐색해 나가면서 데이터를 이해하는 데 여러 가지 도움을 주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데이터에 대한 이상치를 발견하는 과정들도 직관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게 한 가지 예입니다. 필요하시다면 파이썬 알테어에서 제공하는 시각화 기능들을 템플릿화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이런 리소스들을 통해서 이후에 소개해드릴 세이지메이커 클래리파이 같은 서비스에서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데이터의 스큐니스나 바이어스에 대한 레포트를 시각화해서 제공해 줄 수 있게 됩니다. 모델에 대한 성능 지표 역시 빠르게 제공되고 있고 시각화된 직관적인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예를 들면 여러분이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만들었다면 이후에 FM 매트릭 정보나 리그레션 모델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민 스퀘어 에러 같은 성능 지표들을 즉각적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데이터셋을 바탕으로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만든다고 했을 때 데이터 준비 단계에서 이 모델 결과에 대한 예측치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각 피처들의 임팩트나 피처 간의 상호의 상관관계들을 빠르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델에 대한 사전 성능 예측은 반복적이고 실험적인 머신러닝 개발 프로세스를 많은 부분 단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피처들이 데이터 준비 단계에서 발견될 수가 있는지, 내가 모델에 학습시키고자 하는 데이터 양은 충분한지, 이런 의사결정 사항들이 모델이 완성되는 시점이 아니라 준비 단계에서 아무런 노력 없이 시각화된 형태로 제공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프로덕션 배포에도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서비스 소개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모델 학습 코드와 프로덕션에 배포되는 코드를
중복으로 재작업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머신러닝이 운영되고 있는 조직을 살펴보면 많은 곳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랭글러에서는 데이터 랭글러 내에서 처리한 전처리 이 과정들을 주피터 노트북이나 파이썬 코드 형태로 익스포트하게 해주거나 세이지메이커 파이프라인의 워크플로우에 통합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처리와 모델 학습, 배포 과정의 자동화를 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전처리 결과인 피처들을 공유하고 재사용할 수 있도록 피처 스토어에 퍼블리시도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 데이터 랭글러에 대해 설명드렸고요. 이 모든 기능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별도의 기능이 아닌, 별도의 서비스가 아닌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 내에서 모두 통합되어 제공되기 때문에 기존에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를 사용하시는 고객들은 꼭 한번 신규 기능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이지메이커 피처 스토어에 대한 내용입니다. 데이터 랭글러를 소개드릴 때 데이터 랭글러에서 처리한 피처들을 피처 스토어에 배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건 간단한 아이디어지만 정말 유용한 기능이고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처의 정의와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피처란 머신러닝의 입력값입니다. 데이터의 형태는 숫자, 텍스트, 이미지 같이 다양한 형태일 수가 있고 그것을 디지털화해서 표현하는 방식도 다양합니다. 하지만 이런 로우한 데이터의 형태는 머신러닝의 학습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사용될 수는 없고요. 보통 그런 데이터의 변환이나 데이터의 밸리드한 부분들을 체크하고 필요시에 데이터를 인코딩 한다던가 차원을 축소하는 일도 진행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의 목표는 머신러닝 모델이 잘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데이터를 변환하는 작업이고 이런 작업들은 실제로 모델의 성능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작업들을 피처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데요. 엔지니어링이라는 말이 들어간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데이터 처리 자체에 대한 부분과 운영 관점에서의 많은 테크니컬적인 챌린지가 존재합니다. 좋은 모델을 만들고 난 이후에 실제 프로덕션에 배포하고 운영 관점에서의 어려운 점들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첫 번째로 이런 힘든 작업들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머신러닝 워크플로우 상에서 최대한 휴먼 에러를 없애고 이 모든 과정을 문제없이 해내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피처 엔지니어링을 통한 산출물인 피처들을 재사용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데이터 조직이 크다 보면 여러 목적의 데이터 분석이나 모델링이 진행되고 있을 텐데요. 각자 다른 목적이지만 따지고 보면 같은 데이터를 사용하는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작업자나 그런 조직 간의 차이로 인해 이런 데이터 프로세싱 결과가 다르고 피처하는 작업들이 일관되지가 못한다면 그것을 사용하는 데이터 분석이나 모델링의 결과 역시 성능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머신러닝 워크플로우 상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하는 작업 환경과 개발자가 작업을 진행하는 환경의 차이로 여러 가지 재작업이 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불필요한 재작업으로 인해서 휴먼 에러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더욱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여러분이 오른쪽에 보시면 어떤 목적으로 모델링을 하고 싶어하는 각기 다른 형태가 있고 이 모델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왼쪽에 있는 로우 데이터를 이용합니다. 만약에
피처 스토어라는 개념이 없다면 각각 모델에서 작업하는 작업자에 의해서 데이터를 불러와서 개별적으로 피처 엔지니어링이 일어나고 그 결과인 피처를 이용해서 모델을 작업하게 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데이터 소스로부터 피처들을 생성하지만 이번에는 피처 스토어라는 같은 저장소에 해당 결과물들이 관리된다면 모델에 필요한 데이터 피딩이나 인퍼런스 시에 해당 스토어에 접근해서 피처들을 재사용하고 공유 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새로운 모델을 작업하기 위해서도 그 새로운 모델을 위한 새로운 피처들을 매번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동 관리되는 피처 스토어에 접근해서 자기가 필요한 피처들을 찾아내고 그것이 적합하다면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마존 피처 스토어는 단 한 번의 적절한 피처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공동 관리되고 재사용 그리고 공유 가능한 형태로 피처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업 환경의 이원화로 인해서 데이터 처리에 차이가 생기고 이로 인해 학습 과정에 트레이닝 스큐 같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모델 학습에 사용하는 전처리 결과를 피처 스토어에 관리하고 있는 실제 모델을 생성하고 배포하는 프로덕션 단계에서는 동일한 데이터를 생성하는 스크립트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피처 스토어에 있는 피처들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이런 이원화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피처 스토어에 입력하는 데이터 방식은 스트리밍 방식과 배치 방식 두 가지 형태를 제공합니다. API 형태로 처리되는 스트리밍 데이터는 온라인 피처 스토어에 직접 저장이 되고 필요하다면 오프라인 피처 스토어에 어펜딩 되는 형태로 저장될 수 있습니다. 이런 스트리밍 데이터가 처리되는 동안 사전에 정의된 피처 그룹 스키마에 의해서 데이터 검증 작업도 자동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배치 인젝션 형태도 제공이 되는데요. 세이지메이커 데이터 랭글러에서 제공하는 커스텀 스파크 컨테이너를 통해서 이 모든 과정이 처리가 가능하고 처리된 결과는 마찬가지로 온라인, 오프라인 피처 스토어에 모두 저장이 가능합니다. 피처 스토어는 두 가지 타입을 제공합니다. 온라인 스토어, 오프라인 스토어가 존재하는데요. 먼저 온라인 스토어에서는 항상 최신화된 피처 정보를 낮은 지연 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된 결과는 실시간 예측이나 모델 학습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오프라인 스토어는 주로 배치 인퍼런스나 모델 학습에 이용할 수가 있고요. 모든 히스토리컬한 데이터를 조회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레인턴시에 대해서는 온라인 스토어보다는 느린 스펙으로 제공되고 있는데 15분 정도의 데이터 불일치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히스토리컬한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파케이라는 조회에 적합한 파일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피처 스토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런 기능이 없었고 지금도 아마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여러분들의 피처들이나 그리고 모델의 산출물까지도 파일 시스템이나 S3 같은 곳에 관리 형태로 추가적인 노력을 들여서 관리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런 피처 스토어를 이용해서 피처를 공유하고 재사용 가능한 형태로 관리해 보는 것도 적극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서비스는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클래리파이입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도메인에서는 바이어스 디텍션이라는 재미있는 토픽이 존재합니다.
말 그대로 내가 만든 모델에 어떤 편향성이 생기는 것인데요.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 데이터의 그 자체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데이터 처리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처리로 인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바이어스 때문에 머신러닝 모델은 의도하지 않은 예측이나 결과를 내게 됩니다. 이런 모델들이 실제 자율주행 서비스나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는 서비스에 실제 운영되고 있다면 문제가 될 경우엔 이 단순히 서비스 버그 수준이 아니라 인명피해를 준다던가 법적인 이슈까지 대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바이어스를 찾아내고 모델의 동작을 이해하고 설명 가능한 형태로 딜리버리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만든 모델을 사용하는 대상은 조직 내에서 데이터나 머신러닝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델의 매트릭이나 성능 지표들, 그리고 동작 같은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전문 용어를 통해서 설명을 하게 된다면 이 머신러닝의 결과를 실제로 사용자 입장에서 이해시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딥러닝 같은 모델을 예를 들면 정작 모델러 자신도 이 내가 만든 모델이 실제로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이런 결과를 내고 있는지 밝혀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Explanationary AI라는 말이 생겨났듯이 이런 머신러닝 모델의 설명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현재 중요한 화두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딥러닝 같이 좋은 성능을 내는 모델과 설명 가능한 부분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트레이드오프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델을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알고리즘과 그리고 그것을 밝혀내기 위한 테크닉들이 존재하는데요. 다시 돌아와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빨리 확인하고 직관적인 방법으로 나 자신 그리고 이 모델을 사용하는 조직 내 사람들에게 어떻게 레포팅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겁니다.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클래리파이는 머신러닝 워크플로우 과정에서 바이어스 디텍션이나 여러 가지 설명이 필요한 요소들에 대해서 자동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이런 바이어스 디텍션이나 설명에 대한 부분들을 코어 라이브러리 형태로 API로 제공하고 있고 세이지메이커의 각 컴포넌트들 예를 들면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 데이터 랭글러, 디버거, 익스페리먼트, 모델 모니터, 파이프라인 같은 부분에 API 형태로 인테그레이션 돼서 제공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데이터 전처리 단계에서는 데이터 랭글러 상에서 이런 데이터 처리 과정이 진행이 된다면 그 처리 결과에 대해서 바이어스에 대한 데이터 레포트를 감지해내고 만들어내서 사용자에게 제공해주는 형태로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세이지메이커 트레이닝 혹은 오토파일럿 같은 기능들을 이용해서 모델 학습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런 모델 학습의 결과를 바탕으로 데이터셋과 모델에 대한 바이어스 정보들을 제공하게 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건 이전과 같은 데이터셋 전처리 부분의 바이어스 정보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모델 자체에 대한 레포트도 시각화되어 제공이 됩니다. 모델을 프로덕션에 배포하고 나서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에 따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트레이닝 당시에 사용했던 데이터는 과거 데이터이고 실제 프로덕션의 배포 이후에 한참 시간이 지난 뒤 여러분의 라이브 환경에서의 데이터나 고객 데이터 등 트랜잭션 데이터 등 어떤 상품에 대한 정보 데이터 등 이런 데이터들은 언제나 바뀔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데이터 변경뿐만 아니라 학습 이후에 배포 과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학습 단계에서는 문제가 없었던 모델이 실제 프로덕션 단계에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매 단계마다 배포 이후의 단계까지 해서 이런 컨셉 드리프트에 대한 레포트를 제공합니다. 이런 레포트를 정보를 받아내기 위해서 매번 반복적으로 어떤 작업을 수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 내에서 모두 통합된 환경으로 제공된다는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고요. 이제는 여러분들도 이해하셨겠지만 머신러닝 워크플로우 상에서 매우 반복적이고 그리고 리니어하지 않은 그 처리 과정들을 반복해서 진행해야 되는 일들이 있을 텐데, 그런 과정마다 이런 자동화되는 진단 레포트를 받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아마존 클래리파이에 대한 소개를 마쳤고요. 모델 학습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늘 궁금해하던 그런 머신러닝 모델에 대한 설명 가능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미처 모델 학습간에 발견하지 못한 바이어스 디텍션에 대한 부분들을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좋은 기능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난 리인벤트 2020에서 AI ML 분야 제가 관심 있던 4가지 서비스를 살펴봤습니다. 모두 세일즈메이커 스튜디오 내에 추가된 강력한 기능들인데요. 저도 이 세션을 준비하면서 좀 공부도 해보고 써보기도 했지만, 앞으로 실제로 프로덕션상에서 프로덕션 운영상에서 이런 기능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볼 예정입니다. 관련 세션 영상들을 링크로 남겼고요. 아직 리인벤트는 끝나지 않았고 온라인에서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세션 같은 경우는 세이지메이커에서 제공되는 빌트인된 여러 가지 환경들 이외에 여러분들이 얘에서는 R을 이용한 머신러닝 구축 예제인데, 머신러닝 환경 구축 예제인데, 세이지메이커 내에서 본인이 원하는 머신러닝 환경들을 실제로 구축하고 커스텀하게 운영해 볼 수 있는 좋은 예제이기 때문에 빌트인된 환경이든 자신이 원하는 환경이든 어떤 환경에 따라 자신의 환경에 맞게 세이지메이커를 이용해서 머신러닝 개발을 해보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리인벤트 행사마저 온라인으로 진행이 돼서 다소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2021년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모두 사라지고 2021년 리인벤트 행사 때 모두 즐거운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